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이강인 선수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가슴이 웅장해지네. 네, 뭐 이강인 선수는 AT 마드리드와는 뭐 빠그러졌다는 썰들이 계속 많이 나왔고,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미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되게 놀라워요. 뭐 파리 생제르맹도 엄청난 빅클럽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런 팀에도 갈 수, 물론 AT 마드리드도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 가서 저는 이강인 선수도 주전 자원을 충분히 뛸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파리 생제르맹에 뛰는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가 한 명도 없었죠. 없었죠. 네, 없었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이런 거 되게 이쁘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한국에 이제 막 예전에 조던이랑 협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 측에서. 오버더 피치랑도 하지 않았나요? 네, 오버더 피치랑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약간 한국에 좀 시장을 넓히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제 거의 확정됨에 따라서 물론 진짜로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아직 맞아요. 아직은 99.999%는 사실이잖아요. 아니 로마노가 99.99라 하지 않았어요? 99.9죠. 로마노가 쓰면 뭐 로마노가 했으면 뭐 이미 메디컬까지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이강인 선수가 한국 들어올 때 팔이 들렸다 왔다. 팔이 들렸다 왔다는 게 이제 그 얘기였다는 게 딱 약간 피처리 딱딱 맞춰진 거죠. 그래서 들렸다 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만약에 다른 팀이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고 싶은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제킹. 하이제킹 말고는 없는데, 아마도 지금 이강인 선수는 아마 이 부산에서 펼쳐지는 경기하고 페루하고 엘살바도르랑 경기 끝나고 나서는 파리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파리는 불안 요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팀이 지금 감독이 없어요. 갈티에가 나갔기 때문에 이 팀은 지금 감독 부재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가는 것도 뭐 좋은 이적이지만 지금 사실 이 팀이 되게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은바페 선수도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까지 또 가서 또 은바페 내가 붙잡아 보겠다, 뭐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은바페가 일단 이번 시즌은 자기 입으로 안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번 시즌은 거의 안 나가는 게 확실시 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은바페 거취는 일단 뭐 이번 시즌 남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조금 옆으로 빠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마크롱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했어요? 갑자기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이거는 마크롱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와갖고 갑자기 뭐 저보고 넌 전북 현대 무조건 남아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프랑스에서는 은바페가 대통령보다 더 약간 존경을 받아요. 그래요? 네. 약간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대통령이 그런 위상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오히려 마크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만해. 뭐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그만해. 우리나라도 노딱 붙어야 안 돼요. 우리나라도 스포츠 선수들이 보통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더 좋다. 손흥민 선수 보세요. 거의 국민 영웅 아닙니까? 왜 손흥민 선수가 나오죠? 정치 방송 되나요? 갑자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각 나라 대통령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보다는 스포츠 선수들이 인기 많고 슈퍼스타들 더 인기가 더 많고, 사실 은바페는 월드컵을 위너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번 월드컵에 준우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연장전까지 이끌고 온 그런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넘어가면 은바페 선수가 뛰는 건가? 은바페 한국인인가요? 어디 음식인가요? 여러 그 썸네일로 막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 썸네일에 막 이강인과 같이 뛰기 위해 잔유를 선택한 은바페 이거 충무공 TV 이런 데서 충무공 없어졌지만 어쨌든 모모모 TV 이런 데서 주로 단골 쓰는 조제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뛴다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왼쪽 윙어로 뛴다 이런 거는 은바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원 자원에서 뛰어야 되는데, 이 팀이 중원 자원들이라 하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팀도 아마 중원은 많이 갈아엎어야 될 거예요. 중원이 이제
여러 선수가 있죠. 베라티, 비티냐, 산시스 이 정도가 지금은 산시스 물론 거의 뭐 나락이긴 한데 일단 핵심 주전은 비티냐, 베라티일 거예요. 맞아요. 거기 아마 이강인 추가 3미들 쓴다면 이강인 추가된 거고 보통은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 메시나 네이마르가 이제 떴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메시는 이제 나갔으니까. 어쨌든 많은 선수들이 지금 나갈 예정이면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주전 미드필더 뛰는 데 있어서 숫자 자체가 그 정도로 안 쳐져 있고 나머지가 잉여자는 많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 이게 이상하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끝 미드필더 뛰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 그 정도의 선수가 지금 됐고 숫자적으로도 거기 아마 충분히 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파리는 언제나 얘기 나왔던 게 팀 밸런스예요. 중원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내지 못하면서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자원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언제나 뭐 포체티노 때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게 그거잖아요. 이 조합이 되게 안 맞다. 조합 굉장히 안 맞고 야 앞에 오나나였나요? 아니면 누구였더라? 야 그 지금 에버튼 선수인데 갑자기 두크레? 게이에 게에. 게가 있을 때도 포체티노는 게를 중심으로 그쵸. 그런 룰을 짜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중원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라인업까지 뛰는 것까지는 무리는 없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이 없는 게 불안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을. 그리고 지금 이제 메시가 나가고 이제 공격수 자리도 약간 지금 공석이거든요. 물론 메시가 공격수로 뛰진 않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에티키케 막 이런 애 있는데 걔는 없는 선수로 치고 그거 없죠. 뭐. 그 자리도 영입을 해야 되고 다른 포지션도 영입해야 될 곳이 꽤 있어요. 일단 뭐 자유계약으로 아센시오를 영입했고 뭐 여러 영입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영입해야 될 포지션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의 기호를 맞춰줄 수 있는 선수도 당연히 영입이 돼야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이 있어야죠 일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보니까요. 이번에 리빌딩을 조금 좀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카타르의 돈을 이제 등에 업고 엄청나게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메시, 음바페, 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뭔가 생각 없이 영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쵸. 그게 저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적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가르테 있고 우가르테 선수가 있네요. 우가르테 있네. 우가르테 같은 선수가 있고 아센시오 같은 선수 데려오고 이강인 같은 선수도 데리고 오면 이걸 리빌딩처럼 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팀 전체적으로 뭔가 밸런스를 많이 맞춰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가르테 선수 정도면 그래도 뭐 베라티 옆에서 쓸어주고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기도 한데 수비형 미드필더의 약간 부재가 파리 생제르맹이 그동안 고민거리였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우가르테를 점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가 약간 전방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뭐 세 선수 다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폭발적인 선수지만 약간 수비 가담이나 이런 전방 압박이라던가 이런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는데 이제 여러 선수를 영입하고 메시도 나갔고 이제 뭐 네이마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판을 그냥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티냐 선수도 한참 초반에 좀 하다가 중간부터는 이제 잘 못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비티냐 선수도. 시즌 부침이 있었어요. 초반에 맞아요. 오히려 못했고 최근 초반에 못했고 부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비티냐 선수니까 어쨌든 그 우가르테, 비티냐, 베라티, 이강인 이런 4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은데 이강인이 뭐 요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많이 뛰면서도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아요. 또 PSG 계속 감독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나겔스만이 가장 유력한 감독이잖아요. 사실 그럼 좋지. 나겔스만이 오면 나겔스만이 어쨌든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데 그러면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강인이 어쨌든 자기가 주도적인 축구를 했던 경험이 발렌시아 아카데미 이후로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동안 이제 이강인이 거쳐갔던 팀이 이제 발렌시아가 그렇죠. 뭐 못하던 많은 시간. 그때는 이제 그 마르셀리노 감독이 4-4-2를 바탕으로 또 수비형 축구를 할 때니까 사실. 그런 팀이 있었고 그리고 마요르카가 특히 그런 축구를 한 팀이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U20 때도 그렇고 어쨌든 수비적인 위주를 플레이한 축구팀이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어쨌든 자기한테 오는 압박을 홀로 견뎌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근데 이런 주도적인 축구팀에 가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다 보면 이강인이 좀 더 진가를 자기가 쉽게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모래주머니 수련법이다. 맞아요. 실제로 진짜 마요르카에서 이제 마요르카 에이스인 걸 상대 팀이 다 아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2-3명이 그냥 대놓고 붙어요. 그냥 얘 조지겠다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탈압박해내고 몸싸움을 견디고 이런 수비 가담 능력까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정말 희찬이 형 말대로 모래주머니 수련법을 터득한 이강인. 베라티 이라고 비티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가르테? 뭐지 이 친구들? 패스를 주면 다 돌려주네. 볼이 나한테 오네. 패스를 주면 다시 돌려주고 지켜내네. 우리 팀이 볼을 돌리네. 우리 팀이 전방으로 볼을 보내네. 그것도 생각이지. 감독이 야 볼 잡으면 바로 처리가 아니라 만들어 나가자. 만들어 나가자. 우린 축구가 아니야? 우린 후리키한테 조명 줬는데. 어쨌든 이 강인 쪽에서는 또 그럴 거야. 또 리그왕에서 거칠다 하는데 마요르카에서 혼자 당해낼 때보다는 덜 거칠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조금 더 숨쉴만하네 이렇게. 이상하네. 여긴 2-3명이 안 덤비고 한 명이 좀 세게 거네. 그런 느낌. 아니 그리고 이 팀에 가서 이강인 선수가 그런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는 사실 어렵죠. 음바페 선수도 음바페가 있고 베라티도 있고 네이마르도 있고 여기 견제할 게 많기 때문에 이강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이강인의 주가가 파리에서 쭉쭉 올라갈 수 있다. 나겔스만과 함께 챔스 상황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급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하는 뭐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김민재 이강인. 와 근데 진짜 국대 라인업 소개할 때 지리겠다. 그 이제 그게 점점 김민재 딱 그 이제 골 넣고 그러면은 옆에 밑에 뜨잖아요. 쓰죠. 바이에른 소팀하고 뮌헨. 뜨는데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뜨고 막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뜨면 와 그거 토트넘 약간 손흥민. 예전에 그 와우. 박주영 아스날 그거보다 더 진한 감동일 것 같아요. 박지영 아스날이요? 갑자기요? 근데 그때 좀 근데 그거는 맞아. 멋졌잖아. 그건 개쩔긴 이제 했어. 각식탈 골 넣고 멋졌잖아. 그거는 개쩔긴 했어요. 어쨌든 조금 비현실적이긴 해요. 우리가 김민재 뮌헨 가는 게 쉽다. 네. 이강인 파리생제르맹 미드필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무슨 제3지구지. 나 10년 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아직 픽션 쓰지 말라고 그랬어. 욕 먹었죠. 국뽕 정말 너무 심하네 이분. 이런 그 얘기 예전에 그 이제 미래 한국 팀 10년 뒤 그죠, 스쿼드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이승우 백승우.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이승우, 백승호 막 이런 거 장결이 있고 이렇게 장결이. 그리고 거기에 조현우 선수는 리버풀 골키퍼입니다. 저희는 리버풀 골키퍼. 그때 카리우스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가는 거 조금 위험 요소는 감독 없는 거. 뭐 나겔스만 거 온다고 하긴 하지만 감독 없는 부재 좀 있고 뭐 중원에 대한 조합도 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뛸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 어떤 롤을 맡을까? 뭐 왼쪽은 왼쪽은 음바페 못 제칩니다. 그거는 뭐, 확인을 했어요. 이건 뭐 어느 팀에 가도 음바페 같은 선수가 있으면 안 되죠. 음바페 못 제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뛸까? 뭐 공미 뛰나? 뭐 네이마르가 뛰는 공미를 뛰나? 아니면 근데 나겔스만 감독의 특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좀 측면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 측면. 오른쪽 측면. 나겔스만도 3백 되게 좋아하는 감독 아닌가요? 3백. 네, 3백 좋아하죠. 미넨 시절에도 안 쓰다 결국 미넨 시절도 3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다. 그 주머니에서 계속 콘테처럼 3백 마려운데 오늘. 갑자기 퍼펙 해야 돼. 퍼펙 쓰다가 오늘 3백인데 뭔가 이런 류의 감독이기 때문에 3백 써가지고 아마 중원에 3-5-2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나겔스만 감독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포지션에 구애받는 감독이 아니라 그냥 뭐 측면으로 쓰고 중원으로 쓰고 그쵸. 그냥 그날 그때 이제 상대팀 맞춰가지고 쓰고 이런 여러 방식의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이강인 또 마요르카 모래주머니 수련법 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온갖 거 다 쪘습니다. 온갖 거 이제 막 수비도 해주고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 셔틀도 해주고 여러 역할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윙백도 했잖아 심지어. 네. 맞아 윙백도 했지. 맞아. 윙백 수련도 했잖아. 그 오히려 패스죠. 감독이 역할을 제안하네. 강인아 넌 이것만 해. 이것만 하라고? 이거만 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수비도 해야 되고 탈압박도 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그래서 저는 포지션은 아마도 얘기될 때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우측 미드필더까지 윙까지 했을 수도 있겠는데 우측 윙은 아마 아센시오가 있기 때문에 아센시오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자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굳이 먼저 퍼스트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중앙 미드필더로 지금도 워낙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모습 소위 말하는 요새 메짤라까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나는 팀들이 뭐 두 줄 수비를 한다는 뭐 흔히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하는 팀들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올라와서
공격적인 재능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날을 대비해 또 벤투 감독님이 제로톱까지 훈련시켰기 그거는 일본전 3대 0으로 진 경기잖아요. 논란됩니다. 그치. 네. 그것도 모래주머니 수련법이었어. 오늘 약간 오늘은 제로톱 해봐라. 할 수 있는 거죠. 외줄타기 이제 그 FM에 보면 포지션 있는데 하나씩 뚫어주는 거죠. 그 이강인 선수는 뭐 6개 네. 다 뛸 수 이제, 있네요. 이제 아기 감도 윙백 뚫어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요새 오늘 외줄타기 계속 컨셉 좋아요. 근데 그리고 형규도 아까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강인이 파리를 가게 된다면은 저 역설적으로 조금 수비 밸런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발렌시아나 와이로카 같은 팀들은 워낙 수비적인 팀들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 같이 수비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파리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비할 때 미드필더 쪽에 좀 많이 과중을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가 좀 중요했던 이유나 아니면 우가르테가 용된 이유도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에 대한 과부하가 좀 커서 그런 선수들 좀 중요했던 건데 이강인이 만약에 파리에서 미드필더로 취급받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비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 윙어로 좀 기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겔스만 감독 자체가 좀 포지셔닝 플레이를 좋아하는 감독이어서 윙어 선수들을 보면은 보통 경기장에서는 하프 스페이스를 좀 점유하는 게 많거든요. 저 측면은 좀 임팩까지 내주고 윙어가 좀 안쪽으로 좁혀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그런 3-2-5 형태의 축구를 좀 많이 펼치는데 그러니까 3위 빌드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오게 되면은 수비 미드필더 쪽이 좀 수비적인 밸런스가 좀 많이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이강인을 좀 윙어 쪽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뭐 최전방 스타일가 싫다고 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뛰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뭐 사실 그 자리에 뛸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실 포체티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파리제 전술을 보면은 그 수비할 때 보통 4-3-3으로 수비하면은 윙어를 좀 내려서 수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미드필더 라인이 좁으니까. 근데 파리 보면은 진짜 4-3-3으로 수비하는데 3-2 수비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그게 좀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 아까도 3명한테 얘기했죠. 과중을 다 둬서 그래서 그때 계획가 갈려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드락슬라 같은 선수들도 윙어로 뛰는 경우 많았고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이 좀 윙어로도 중용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수비적인 밸런스를 키워서 미드필더 쪽에 중용 받던지.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강인 선수가 어느 자리에서 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뭔가 좀 더 중미보다도 뭔가 위쪽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 파괴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국가대표팀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파리랑은 조금 다른 롤을 맞지 않을까? 국가대표팀에서. 정말 이강인 선수가 약간 그런 포지션을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다 잘하다 보니까. 워낙 툴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과연 최적 포지션은 어디일까? 근데 뭐 제 생각은 대표팀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월드컵이나 그런 무대에서는 측면보다 중앙에 맞지 않을까. 한국 대표팀 전력상 큰 무대에서는 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면 쪽은 좀 발빠른 선수한테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월드컵 할 때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봤거든요. 맞아요. 포르투갈 할 때도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고 대표팀에서는 측면을 뛰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대표팀은 좀 중앙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리에서 중앙에 좀 뛰는 게 낫다. 그럼 뭔가 공격적인 롤을 맡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시찬이 형은 또 생각이 다른가요? 아니요. 대체로 다. 뭘 자꾸 생각이 다르면은 다른 희찬이 형한테 물어봐. 다른 생각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대단히 맞는 생각을 합니다. 난 딴지 전문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방송을 위해 반대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진짜 다른 생각 있냐고 물어볼 때 희찬이 형한테 먼저 물어봐. 이강인 센터백 김민재 이강인 센터백 사가지고 이강인 센터백 김민재 정리쇼 그냥. 김민재 말도 안 되는 자꾸 이강인 윙백 가라고 그냥.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누 멘데스 제끼라고. 이강인 vs 케빈 트랍. 케빈 트랍이라. 케빈 트랍. 제가 보다 케빈 트랍은 뚫기 어려울 거예요. 키가 작아갖고. 어쨌든 뭐 펀 좀. 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가든 뭐 아니면 다른 팀이 진짜 IT 마드리드 같은 갑자기 하이제킹을 하이제킹을 하는 팀이 있든 간에 이강인 선수도 어디 가든 다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클럽을 또 골라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봐요. 워낙 나이도 어리니까. 파리에서 솔직히 망하더라도 정말 망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네. 내년은 이강인이 어쨌든 구매주 받으려면 이번 아시안 게임 아. 혹은 내년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이 있네요.
내년 올림픽이 파리예요. 맞네요.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아, 아니 이번 아시안 게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은 금메달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럼 운동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파리 올림픽 사실 올림픽은 사실 선수들 차출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이강인이 나 파리 올림픽 가려고 한다. 너 파리 생제르맹 팀 아니냐 그러면은 설득하기 좀 쉽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거기가 홈구장이니까 파르크 도 프랑스가 홈구장이니까 이제 거기서 미리 적응을 하는 거죠. 네. 뭐 적응이 수준이 아니죠. 1년 그쵸? 정도로 우리 그냥 집이지 뭐. 미리 그냥 집 정도로 적응을 해놓는 거죠. 아니, 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시안 게임 면접 봐서 파리 올림픽 안 가도 된다고 할 때 파리 올림픽 때 딱 대한민국 축구협회랑 인맥으로 경기장 오케이. 나 여기 강인이야. 강인이야. 몇 자리씩? 파리 강인이야. 나 강인 리아요. 경기장 빌려줄 수 있게. 오 마이 갓. 어제 카타르 국왕님이 연락했어. 아니면 저는 희찬이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리 예행 연습하는 셈 네. 치고. 그리고 A팀하드 뭐 아시안컵도 우리가 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뭐 결국 이번 연도에 다음 연도죠. 정확히 말하면 다음 연도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출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맞죠, 차출 맞죠. 의무가 있긴 하지만 A팀 마드리드에 가면 올 시즌 내내 리그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 가면 그나마 좀 그나마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감이 적다. 데이베 같으니까 거기 왠지. 무슨 어쨌든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번에 카타르 해서 하죠 아시안컵을. 네, 그렇죠. PSG 구단 소유주가 카타르잖아요. 그러네. 연관성이 그것까지 많아. 고려를 했다고? 강인이 좋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강인 제갈공명. 그렇죠. 거기까지 고려를 했다고. 아니 뭐 카타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아시안컵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카타르 사니까 오케이야. 오케이. 해야지. 어. 거기서 잘하고 와. 이래.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일부러 데려온 걸 수도 있어. 이거 뇌절인 거. 약간 끼워 맞추기 지금 막 들어가도 괜찮은데. 아무튼 네네네. 잘 맞아. 맞아. 잘 맞고 있어. 맞아. 더 얘기해봐 한번. 네. 어쨌든 모든 면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파리 생제르맹 잘 맞다라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아요.